시험에 응시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10월 7일 3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희쌤! 이번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도 꽤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출제된 문제를 보면 관연도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후 문제 분석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은 총 20문제로 한 문항당 5점입니다. 그럼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격하시기 때문에 최소 12문제를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8문제, SQL문 2문제, 단답형, 용어 문제가 1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어떤 문제를 꼭 맞추셔야 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가 8문제 출제되었습니다. C 언어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첫 번째, 2020년 4회 시험에 출제된 문자열 포인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자열 코리아를 저장하고 여러 문법으로 문자열 또는 문자를 출력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2020년 4회 시험에는 예를 들어 P+1의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번 시험에는 P+2를 출력하는 문제가 출제되면서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구조체 포인터 멤버에 접근하기 위한 기호는 화살표 연산자 기호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에서 100까지의 완전수의 합계를 구하는 당황스러운 문제인데요. 먼저 완전수라는 개념은 2022년 3회 시험에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완전수란 6의 약수에는 1, 2, 3, 6이 있죠. 그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즉 6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 수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이런 완전수를 구하는 포문을 주고 그 합계를 구하는 코드였습니다. 2022년 3회 시험에는 6에서 30까지 완전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번에는 1에서 100까지의 완전수인데 이 사이에서 완전수는 6과 28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을 더한 34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7팩토리얼 재귀함수 코드인데요. 2022년 1회 시험에서는 5팩토리얼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면 이번 시험은 그를 응용해서 7팩토리얼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바 언어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오버라이딩 생성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부모 클래스에 드로우 메소드가 있고 자식 클래스에 드로우 메소드가 있을 때 부모를 의미하는 슈퍼 키워드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디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메소드를 실행하는지 그 실행 순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기준 변경 전에 비슷하게 출제되었으나 똑같은 코드가 아니니 응용되어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는 스태틱 변수만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이용해서 코드 중 오류가 발생하는 라인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회 시험에 오버라이딩 관련 재귀함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때는 메소드로 전달하는 인자값이 4였다면 이번에는 7을 전달해서 그 결과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전달 인자 값만 변경되어 기출문제를 응용한 코드였습니다. 마지막 파이썬 언어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인풋 메소드로 값을 받고 두 변수의 순서대로 저장하기 위해 이 스플릿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분리 문자를 콤마로 지정하였을 경우 키보드로 10,20을 입력하면 N1에는 12, N2에는 20이 저장되는 거죠. 이 빈칸, 스플릿을 답안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 프로그래밍 코드가 꾸준히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 자바, 파이썬 언어만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기사퍼스트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초보자, 비전공자 분들을 위한 기본 문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정보처리 시험에 출제된 모든 코드를 풀이하고 문제 파일을 통해 직접 풀어보실 수도 있으니 2024년 정보처리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를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유형, SQL문 문제는 2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합집합, 유니온 결과를 표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출력되는 A 속성을 DESC, 내림차순하는 order by 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계대수 기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2년 3회 시험에는 관계대수 이름이 바로 지문에 있고 그 기호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번에는 이 관계대수에 대한 설명이 지문에 있고요. 이 설명에 맞는 기호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SQL문 문제는 지금처럼 출력 결과 외에 빈칸 채우기, 전체 작성하기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 꼭 SQL문 문법을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는 1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출제된 오픈 인증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할 때 네이버 로그인 또는 카카오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네이버 또는 카카오 등 신뢰할 수 있는 API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2020년 2회 시험에 출제된 권한 부여 명령어 CHMOD와 그 권한의 옵션, 사용자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 등을 부여하는 명령어를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다이어그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0년 4회 시험에서도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림을 지문에 주고 어떤 다이어그램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2020년 4회 시험에 출제된 동치 분할 테스트에 대한 정의를 지문에 주고 그 용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또 NAT 용어도 2020년 4회 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용어입니다. 키워드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 키워드죠. 그리고 비동기 전송 방식을 의미하는 ATM 용어가 출제되었고 접근 제어 방식인 MAC, RBAC, DAC가 출제되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의 종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인 RIP와 참조 무결성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엔 4문제가 보기에서 지문에 알맞는 용어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함께 있는 문제는 지문을 충분히 읽으셔서 키워드에 알맞은 답안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오늘까지 진행되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채점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실제 시험에 작성하신 답안을 이렇게 기사퍼스트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가답안을 참고하여 채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지수가 있는 문제는 부분 점수를 할당하여 채점하고요. 그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퍼스트 홈페이지 또는 기사퍼스트 네이버 카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 평균 90%를 적중한 정보처리기사 실기 문제풀이 강의를 소개합니다. 본 강의는 먼저 불필요한 이론 내용을 제거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내용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포함한 강의이기 때문에 출제 기준이 넓은 범위가 아니라 출제율이 높은 범위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이론 내용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공단에서 출제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부터 출제 기준 변경 전 기출문제까지 다양한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포함하였기 때문에 3주 단기 합격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하루 평균 2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 3주 만에 완강하실 수 있습니다. 3주 커리큘럼은 출제 유형에 맞춰 이번 시험에서 2문제 출제된 SQL문은 2일 동안 학습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8문제 출제된 프로그래밍 언어는 10일 동안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 문제는 10문제가 출제되었죠. 해당 용어를 위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테스트 등의 이론 내용을 학습하시는 9일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는 문제집과 모의고사 그리고 용어 암기를 위한 키워드 중심의 용어집도 함께 제공하니 이 강의 하나로 정보처리 실기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3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